네, 안녕하십니까. 백두산 TV8입니다. 자, 검찰이 결국은 윤통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이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검찰이 이런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이런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정말 이게 참 큰일이 났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직무만 정지돼 있지 신분은 대통령이거든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검찰이 또 검찰 출신입니다. 이 사람 윤통이. 근데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2번이나 연장이 기각됐으면서도 또 수사가 부족하니까 수사 내용이 별거 없으니까 혐의를 입증 못할 것 같으니까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거 아닙니까? 청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각됐는데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파란이 일어날지 정말 주목됩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법적인 문제가 없다. 최소한의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다. 라면서 문제가 윤통 측에 있는 것 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근본적이고 법리적이고 절차적인 문제에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첫째, 지금 계엄이 내란 행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범죄하고 있는데요. 계엄령을 발동한 게 어떻게 내란입니까? 그리고 6시간 만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을 왜 발동했습니까?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계엄을 발동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개인적인 사적 이득을 위해서 계엄을 발동했습니까?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 발동한 거 아닙니까? 특히 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진상규명하려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 배제하고 외면하고 묵살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계엄령을 10월 3일 밤에 발동한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날 10월 3일 날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해서 계엄군이 출동한 곳이 모두 4곳입니다. 그죠? 양구군, 그렇죠. 서울에 있는 선관위 본청, 과천에 있는 거. 그 다음에 5곳이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당동 내거리에 있는 중앙여론심의위원회. 그것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기관인데요. 거기 들어갔고 세 번째. 네 번째, 여론조사 기관인 뭐죠? 여론의 꽃인가요? 거기 그 근처에 계엄군이 출연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5번째, 어디입니까? 경기도 선거연수원입니다. 선거연수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거기에서 중국 간첩 99명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체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체포해서 버스 안에 실려서 흑두건을 쓰고 그 버스 안에 앉아있는 모습 동영상이 지금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다른 건 다 일단 제쳐준다 하더라도 그 99명의 중국 간첩에 대한 긴급 체포가 계엄령이 없었으면 가능합니까? 못하죠. 다 도망가죠. 구속영장 청구한다 하더라도 청구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검찰에 그거 할 인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거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도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청구한다 그러면 소문이 다 나서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전격적으로 12월 3일 날 밤에 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건 싹 숨기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스카이데일리에서 계속 여러 번 보도하고 있는데도 거짓말이다. 되래. 허위사실 유포다 하면서 경찰에다 고발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민주당 의회 독재하는 더불어민주당이나 부정선거 세력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거기에 맞장구를 터갖고 그걸 진상규명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발동한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연장 이 2번이나 기각됐는데도 불구하고 구속 기소를 한다? 이건 아주 검찰은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함께 동시에 검찰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정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서울지검장 고검장 회의를 연다고 아침에 열었으면은 한 2시간 뭐 3시간 했는 모양인데 그러면 즉각적으로 법리를 따져서 여러 가지 상황을 따져서 기각 결정을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결정을 경찰에다 이첩을 하든지 그리고 윤통을 석방을 해야지 질질 끌다가 야당에서 구속 기소하라는 성명이 나오니까 그 성명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렇게 구속 기소를 하는 이런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이. 검찰이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검찰이 아니에요. 이 정권의 윤통 정권의 검찰이 아닌지는 오래됐고요. 네? 적어도 계엄이 지금 54일 만에 54일 전에 이루어졌는데요. 검찰은 그 이전부터 이 정권과는 따로 놀기 시작한 겁니다. 왜? 차기 정권에 지금 발맞추고 있는 거예요. 보복을 나란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참, 기가 찹니다. 자, 지금 증거 관련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증거가 충분하다. 윤통에 대한 공소장이 100페이지가 넘는다. 충분히 뭡니까? 입증할 수 있다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뭐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 봐서 공수처에서 그 윤통은 그 뭡니까 자기의 누구인지 뭡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자기가 신원조사도 제대로 하지 묵묵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공수처가 내란을 수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공수처가 경찰을 지휘해서 체포영장을 들고 와서 내란 혐의로 와서 윤통을 체포할 그런 법적 권한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구속기소 가면서 증거가 충분하다. 뭐 그동안 각종 뭐 여러 가지 다른 피의자들 김영영 국방장관, 여인영 뭐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공소장 등 거기서 드러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란의 우두미로서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6시간 했습니다. 무슨 뭐 내란이 저는 아주 그냥 이 뭡니까 이거는 도착적인 행동입니다. 미쳤습니다. 윤통을 좋아하고 말고 윤통을 찍었던 안 찍었던 이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전만 해도 2달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여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지만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의 선전선동에 다들 녹아나서 특히 검찰이라는 놈들이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을 계엄령을 했다고 해서 내란 혐의로 뒤집어져서 탄핵 소추를 했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를 한다? 기가 차는 행동입니다. 곧바로 강도 잡으려고 경계령 발동했다가 그게 실패하진 않았죠. 왜냐하면 중국 간첩 99명 잡았으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 발표할 수 있을 단계가 아니니까 다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이미 정황이 여러 방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싹 눈을 감고 야당의 내란이라는 그 선전선동에 야합해서 검찰이 이런 작태를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검찰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의 방안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구속 기소하는 방법. 두 번째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경찰한테 이첩하는 방법. 그래서 수사를 좀 하고 난 뒤에, 더 보충수사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송보받아서 기소 여부를,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 등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경찰의 수사, 추가 조사 없이 바로 그냥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전망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수처에서의 수사가, 조사가 매우 부실할 것이 뻔하며, 윤통이 무슨 거기서 방탄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까지 공수처의 수사 자료에 들어있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자료에.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간첩에 대한 정황, 구체적인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커다란 완전히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판 도중에 바로 이 사건이 각하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예상됩니다. 검찰이 그런 점까지 생각해서 구속 기소하지는 않겠죠. 기소를 하더라도 구속 기소하면 안 되는 거죠. 불구속 기소를 해야지. 네? 지금 구속 기소한 시점이 오후 7시 53분인데 정확히 따지면은 윤통에 대한 구속 시한은 이미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25일 날 어제죠. 어제 12시로. 네? 그런 인신구속, 불법적인 구금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행동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속 기소하는 아주 정치적이고 아주 편의적이고 야당에 야합하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업앤다운이 많으면서 사건의 향방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180도 바뀌는 이런 역전과 또 다른 역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국민들도 많이 혼란하실 텐데요. 자, 앞으로 우리 할 일은 말이죠.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소추에 대한 그 심리에 대한 이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통 측에서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관련자들, 그 김영현 국방이라든지 다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의 변호사들과 공동 대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탄핵 심리의 포인트를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제시가 부족한 것 같고, 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령을 실시했다는 그 대전제에 대한 강력한 주장, 강력한 논지가 펴는 것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피청구인, 윤통 측 변호단, 인단에 대해서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돼요.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 주요 인사들이 구속되어 있지만은 그 변호인들 간에는 충분히 그 협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대단히 아쉽습니다. 자, 또 하나는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법적 자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문영배란 자는 말이죠. 자기 스스로 얘기했듯이 굳이 따지자면 자기는 좌파 중에서 제일 왼쪽이다. 이런 얘기까지 쓰는 사람이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고,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그 지원을
주장하고 있는 아주 그 현실 감각이 이끌어져 있는 그냥 자기 골방에서 서류나 읽고 그거에 따라서 네? 결정이나 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재명과 또 친분이 강하고 이런 점으로 봐서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지금 윤통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그 법대 그 위에 쓸 자격이 없어요. 네. 내려와야 됩니다. 제척돼야 돼요. 네. 아주 편파적이고 편향적이고 그 증인들이나 뭡니까 거기 나온 사람들에 대한 협박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증언을 거부하면은 판사들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심증을 더 갖는다는 요지로 그런 요지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아주 덜 익었어요. 네. 그 재판에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윤통에 대한 탄핵 심리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문영배뿐만이 아닙니다. 이미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네? 그럼 윤통이 주지도 않는 쪽지에 나와 있는 입법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언급을 바로 1980년 초에 있었던 국보위와 연결시킵니다. 지금 국보위랑 어떻게 그게 연결이 됩니까? 그런 덫을 범죄 혐의를 거기 그 범죄 혐의를 말이죠. 구체적인 행동이나 사실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구현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덜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선도 제외되어야 합니다. 참.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윤통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만은 대통령 선거에서 3천만 명이 넘는 대통령 선거에서 나온 대통령 임해는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임기 중반에 이렇게 내란 혐의로 내란의 우두머리다 라는 법적 올가미가 씌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 야당과 법조계, 검찰, 법원의 우리나라 국가 파괴 행위다. 윤통이 내란의 우두머리인가 아닌가는 그 둘째 문제고 그런 올가미를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언론이 시키는 대로 법리나 법과 양심과는 관계없이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한 이유, 심지어 외국 간첩이 들어와서 부정선거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나 대선에 부정 조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는 겁니다. 야당, 언론, 식자들 큰일 난 겁니다. 큰일 난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정상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말이죠. 우리가 이런 비정상으로 빠졌던 시간과 비용과 어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들었던 총량 피해와 시간과 그런 총량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져야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튜브 보면 말이죠. 몇몇 분들이 아주 줄기차게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분들의 노력에 정말 존경심을 표하면서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하루빨리 이 나라가 정상화하고 나라의 기강과 국헌이 바로잡는데 애국지사들, 애국시민들 20대, 30대, 40대, 50대를 각성시켜야 되겠다. 함께 각성시켜야 한다. 이런 언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기분이 나쁘고 비참합니다. 박세현이 특별수사본부장, 심우정이 검찰총장 뿐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지검장, 고검장 회의를 끝나고 자기네들 간부들끼리 어떤 의견을 도출하고 난 뒤에 정치권과 어떤 조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권성동이, 심지어 한동훈이, 이건 여권이고요. 야권. 뿐만이 아니고 해외 그 간첩 세력들 있잖아요. 중국 공산당. 이 새끼들과도 의견 조율을 하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지금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지금 저들은 부정부 세력, 선거 세력들은 간단히 해서 중국 공산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연수원에서 자기네들 국민 간첩 99명이 잡혀있는 거를 모르면 모를수록 더 좋은 겁니다. 모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갖은 노력은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돈도 뿌리고 강압도 하고 구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중국 간첩 99명에 대한 진상이 조속히 드러나서 계엄령은 정당했고 상당했고 타당했고 내란을 바로잡기 위한 훌륭한 수단이었다라는 점이 국민들한테 아로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백두산 TV 8입니다. 구성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